취향은 물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취향은 물건이 될 수 없다고. 물건이 취향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그게 마음에 끌리는 이유는 결국 나만의 경험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요즘의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자체를 취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취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물건들은 종종 나를 드러내기보다 겉으로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싶은 건데 취향은 단순히 소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음, 해당 주제로 영상을 만든 이유에는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기억에 저는 뭐 신년 계획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지만 올해 제가 만으로도 40살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 자신을 돌아볼 어떤 도전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소비 습관이 떠올랐는데 특히 패션과 관련된 제 소비 습관에서 제가 평상시에 추구한다고 누누이 말했던 그 가치랑 실제 제가 행동하는 거랑 그 둘 간의 간극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패션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해요. 좋아하는 물건들을 오래 사용하는 거. 그래서 비싸도 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증명해준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옷이라면 평생 입을 수 있다는 말을 좋아했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로 인해서 소비 자체가 줄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좋은 물건들로 제 옷장을 채웠다면 점차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봐도 이미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데님을 저조차도 몇 벌이나 가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님을 찾고 또 구매합니다. 실제 제 옷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냥 방치된 데님들도 많이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내 취향을 보여주는 결과물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 어떤 소유욕, 탐욕의 그런 결과일까? 취향이란 건 나를 드러내는 결과물이어야 하는 건데 지금의 저를 보면 인정하긴 싫지만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취향을 나의 내면에서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아웃풋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내놓고자 하는 작업물 역시 제 취향과 닿아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흔히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많다라던가 인풋이 많으면 음, 아웃풋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말에는 100% 동의하긴 힘듭니다. 그간의 제 행동을 돌아보면 저는 스스로 인풋 중독자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또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어서 음, 정말 많은 것들을 저한테 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뭐 원래도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저의 표현 방법을 위해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지식이 좀 얕고 좁고 얕다는 생각 때문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어떤 촬영 도구들이나 기술들이 새롭게 나오는지도 음, 거의 매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풋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웃풋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어, 오히려 적당한 인풋과 내면의 생각을 섞어야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적당한 인풋이라는 것도 나는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뭐 저도 적당한 인풋, 그 나에게 괜찮은 인풋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뭐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굳이 시간 내서 찾아보는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좋은 인풋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요. 1년에 300편 이상 보는데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못 보긴 하지만 또 시간이 날 때는 주말에 몰아서 한 번에 4편씩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영상 보는 걸 좋아하면 유튜브도 잘 보겠다 싶겠지만 유튜브는 또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좀 걸러서 봅니다. 유튜브 설정을 보면 내 시청 기록 사용 중지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걸 켜뒀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딱 홈페이지 유튜브 홈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 페이지를 들어가면 그것도 좀 재미없는 것들만 떠 있어요. 저는 보통 영화 관련한 거나 카메라 그리고 필름 메이킹 아니면 뭐 지인들 채널 뭐 그런 것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딱 들어가도 그닥 재밌지가 않아서 뭐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잡지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굳이 시간 내서 찾아보는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저런 행위가 어느새부턴가 더 많은 거 또 더 나한테 유의미한 것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유의미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강박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취향을 두고 나만의 색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무런 뭔가가 없던 상태를 투명한 물로 비유한다면 취향이라는 건 거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조금씩 짜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어야 나만의 색깔이 생기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자, 착각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에는 사실은 거기엔 그걸 섞는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저는 두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는 패션에 대한 인풋을 무언가를 새롭게 구매하는 것으로 본다면 2025년에는 옷을 새로 구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부족한가?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지금도 넘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옷에 대한 소비를 완전히 멈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있어요. 옷 자체를 저는 좋아하기도 해서 뭐 새로운 옷을 찾아보고 또 입어보고 하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행복감을 배제하는 게 맞나 싶지만 뭐 한 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더 경험을 하다 보면 더 깊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은 얻지 못했던 뭔가 거기서 얻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두 번째로 작업물을 내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수없이 찾아봤던 인풋을 많이 줄이고 좀 더 많은 개인 작업물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실 내는 걸 꺼려하는 이유에는 지금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의 열등감 때문이기도 했고, 물론 열등감도 그런 인풋에서 기인한 거긴 하지만
네, 여튼 올해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저는 늘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봐도 그렇게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한테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의 앞자리가 바뀐 걸 핑계 삼아서 올해는 뭔가를 조금 더 해보자는 생각이었고, 지금의 이 결정으로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 얻는 게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게 먼저 공개한 그 2분짜리 영상이에요. 네. 어, 제가 추구하는 영상은 친절한 설명보단 화두를 던지고 뭔가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다룰 주제에 대한 글을 먼저 작성을 해요. 그 영상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상과 상관없이 영상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완성된 하나의 글을 작성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영상용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제작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져요. 메시지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많은 내용들, 뭐 저는 그걸 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살들이 많게는 80%에서 90%까지도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 다음 주제에 대한 스포를 살짝 했는데 그걸 예로 들어보면 그 A2 자켓에 대한 주제에 대한 그 글은 한 A4 10장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영상에 사용된 건 거기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어요. 뭐 나중에 다시 꺼낼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걸러진 이야기들을 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 어딘가에 처박아 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다시 꺼낼 기회가 거의 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대강의 흐름만 잡아놓고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글이라는 그런 콘텐츠 형태로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나중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물을 조금 더 큰 규모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저도 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만드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좀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서 그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제작비를 아끼려고 뭐 이게 제가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작비 자체라도 아끼려고 늘 혼자서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올해 꾸준히 업로드가 된다면 음, 최소한 촬영에 있어서만큼은 촬영 감독님도 섭외를 해서 네,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여튼 앞으로 모든 영상이 이렇게 두 개씩 나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주제들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 형식의 것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 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여러 방면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옵시다.